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사가 결코 얕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 온 책방 영화로 철학하기 강연을 맡은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세 명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전반에 있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학문 전반에 있어서 공부하지 않은 게 없고 또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대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다양한 면에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타의 어떤 철학자들과도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시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 많이 유행했던 희곡들, 그러니까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란 어떤 것이다. 그리고 비극은 이렇게 해야 된다. 비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연극들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연극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갈등들이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형제가 싸우고 있는데 사실 동생이 형수와 정을 통했고 그리고 그 둘은 또 재산으로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옵니다. 신이 내려와서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없애주겠다 하고서는 갑자기 애들이 착해지거나 이런 식의 결론이 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면 이 비극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비극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연성이라든지 뭐 플롯이라든지 이 모든 이야기의 원천이 된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미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토스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뜻인데요. 미토스는 이야기 그 자체다. 이렇게 보셔도 뭐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이 미토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발견, 급전, 파토스의 세 가지 분야입니다. 일단 발견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견은 주인공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 때, 비극이 시작될 때 진실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급전인데요. 급전은 행동의 효과나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급전으로 인해서 이제 바닥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가. 그래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 그리고 미토스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작품들은 바로 대부 그리고 글래디에이터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은, 대부 같은 경우는 70년대 작품이고 글래디에이터도 나온 지 거의 20년이 넘은 작품이라서 저는 이번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토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언맨 시리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아이언맨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 미토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언맨 위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다 영웅설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 전설, 설화 중에서 전설은 보통 비극적으로 끝난다. 전설은 보통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전설 속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는 대개 비극으로 끝나요. 우리가 무슨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통 비극적으로 그려지기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노스의 입장에서 봐도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이제 토니 스타크의 입장에서 발견을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토니 스타크는 타노스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뉴욕으로 발사되는 핵미사일을 달고 우주의 게이트 너머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날아가는 장면에서 아이언맨은 뭘 보냐면 타노스의 우주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 외계 우주선들. 그걸 본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왜냐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뭔가 불안을 느끼게 되거든요. 타노스가 저들이 언젠가는 지구를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지켜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 스타크에게 있어서 발견이라고 하는 건 타노스를 발견한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급전으로 이어집니다. 토니의 급전은 무엇인가? 행동의 효과나 결과가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토니 스타크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준비했던 게 뭐냐면 바로 외계의 생명체들이 침략했을 때 지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울트론입니다. 원래 울트론이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마인드스톤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지구를 위협하는 적이 됩니다. 토니 스타크는 타노스를 막기 위해서 울트론을 만들었는데 그 울트론이 오히려 지구를 위협하는 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급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울트론은 토니 스타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파토스는 뭐냐? 아이언맨의 파토스는 끊임없이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 이 행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언맨 3를 보면 토니 스타크는 정말 수십 개의 아이언맨 슈트를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어요. 이걸 계속 만드는 이런 집착적인 행위들이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어떤 행위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발견급전 파토스는 다른 영웅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르 같은 경우는 아스가르드의 어떤 운명을 알게 된 것이 발견이 되겠고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스가르드가 멸망하고 신 아스가르드를 향해서 아스가르드 사람들을 이끌고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죠. 그게 이제 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로 타노스의 습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 후에 이제 니다벨리르로 가서 스톤 브레이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여정들은 토르가 갖고 있는 파토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이 타노스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 막으려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의 실패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나타나는 게 바로 마지막에 비전이 죽는 그 장면인데요.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마인드스톤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비극의 전형적인 서사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핑거 스냅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어떤 미토스, 이 미토스를 멋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인공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끔찍한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멋진 미토스, 비극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했어요. 되게 비극적이죠? 내 행위가 뭔지 아는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서도 하는 거. 그게 바로 미토스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로 말한다면 타노스가 하려고 하는 핑거 스냅이 바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타노스는 이걸 했을 때, 핑거 스냅을 했을 때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핑거 스냅을 했을 때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죽게 된다는 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두 번째는 자신의 행위가 뭔지 모르면서 끔찍한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급전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 채 그 일을 그냥 했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에 깜짝 놀라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게 영화에서 그리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멋진 미토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둘째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실행하려다가 실행 직전에 진실을 알게 되는 거.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멋진 미토스를 만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어벤져스로 얘기하자면 저는 소울스톤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울스톤을 얻으러 갈 때 타노스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 소울스톤이라는 게 보르미르라는 행성에 있고 그리고 보르미르 자체가 자기 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간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바쳐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울스톤을 얻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소울스톤을 얻으려는 찰나에 아, 내가 내 딸을 희생시켜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실행 직전에야 끔찍한 일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노스는 그걸 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타노스의 입장에서도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미토스의 어떤 구성, 그리고 이 미토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이런 어떤 시학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현대의 영화에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처음에 나왔을 때 영화관을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던, 그리고 되게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사가 그리고 고민의 깊이가 결코 얕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볼 때도 항상 이런 어떤 시학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철학이 지금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신다면 더 좋은 감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